네, 순환기 두 번째 강의 심혈관계 검사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순환 1편 영상 올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좀 어느 정도 시청을 해주셔가지고 너무나도 감사드리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심전도를 가장 먼저 배우게 되죠. 그 영상이나 그런 것보다. 근데 이 심전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아무리 제가 이걸 잘 이해하려고 해도 처음에 봤을 때는 이게 뭔 말인지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막 순환기 벼락치기 하고 아니면 뭐 순환기 공부하려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가려시는 분이 많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좀 옛날부터 좀 공부를 많이 해두셔야 되고 좀 잘 이해만 처음 해놔도 나중에 국시 준비할 때 이럴 때는 그냥 무난하게 알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나 부정맥에서 심전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부정맥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다룰 수 있으니까 지금 잘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심전도는 이렇게 총 10개의 리드를 붙이고 나서 하죠. 맨 처음에 저희가 심장 쪽에 붙이는 이 6개의 리드를 흉부유도 또는 프리코디얼 리드라고 부릅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사지에 4개의 리드를 붙이게 되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이 리드 1, 2, 3 그리고 AVR, AVL, AVF입니다. 제가 그 여기서 이제 벡터를 그릴 수가 있고 그 벡터들로 이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심장을 바라보면서 이 심전도를 찍게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2 빼기 1은 3이다 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그것은 제가 옆에서 미리 그려둔 걸 보면 그 마이너스 1 더하기 2는 벡터 합으로 봤을 때는 3이죠. 뭐 그래서 이런 거를 물어보지는 않지만 제가 예전에 배웠을 때 암기를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심장이랑 가장 근소하게 그 방향을 잡는 게 리드 2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리드 2를 보면서 해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제가 이 아래쪽에 그 이제 V코디얼 리드 1, 2, 3, 4, 5, 6을 이렇게 붙인다라고 써놨는데 이 옆에 V3부터는 이렇게 역방향으로 좀 붙여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라이트 하트 쪽에 뭐 MI가 발생했을 한 걸로 생각이 될 때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리버스 EKG를 찍게 해서 이렇게 붙인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파형을 좀 대충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저희가 EKG를 찍으면 이렇게 곡선이 나오는데 이렇게 양성 곡선, 양성 플러스가 보이기도 하고 마이너스가 보이기도 하거든요. 저희가 예전에 생리학 때 배웠던 거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가 심근 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역치전이를 넘어가면 이제 탈분극이 일어나고 나중에 이어서 재분극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전도의 경우에는 나에게 다가오는 탈분극을 측정하거나 아니면 나에게서 멀어지는 재분극을 측정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엇인지를 제가 아래 간단하게 그냥 표현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뭐 좋은 게 가까워질 때, 좋은 게 가까워질 때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제가 뭐 좋아하는 운동을 하러 갈 때라든지 아니면 뭐 누구에게 선물을 받을 때 뭐 이럴 때 뭐 기분이 굉장히 뭐 업되죠. 근데 그리고 나에게 뭐 싫은 게 멀어질 때 뭐가 있을까요? 뭐 시험이 멀어질 때 뭐 이럴 때 뭐 기분이 뭐 업 된다고 뭐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뭐 또 반대로 그렇다면 기분이 다운되는 경우가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좋은 게 멀어질 때, 뭐 노는 시간이 끝났을 때, 뭐 이럴 때, 좋은 게 멀어질 때, 그리고 싫은 게 가까워질 때, 시험이 가까워져서 뭐 공부를 많이 해야 될 때, 뭐 이럴 때는 기분이 다운이 되죠. 그래서 기분이 업되는 거를 플러스라고 치고 기분이 다운되는 것을 마이너스라고 봤을 때 탈분극은 나에게 좋아하는 거, 재분극은 나에게 싫어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탈분극이 나에게 가까워질 때는 양성을 보이고 재분극이 나에게 멀어질 때 또 약간 양성을 보이고 음성을 보이는 거는 그와 정반대, 탈분극이 멀어질 때, 재분극이 가까워질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그 심전도가 이제 P, QRS, T파 이렇게 나뉘거든요. 이거는 전반적인 이제 탈분극을 모두 다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보이는 것은 P파, 다음에 QRS파, 그리고 T파가 보이거든요. 처음에 P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맨 처음에 심장 신호는 여기 보이는 이 동결절 또는 SA 노드라는 곳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SA 노드에서 먼저 이렇게 라이트 에이트리엄 쪽에서 내려가면서 같이 레프트 에이트리엄을 활성화시키고, 이어서 AV 노드를 거쳐 히스 번들에서 프루키니 섬유를 통해서 이제 여러 군데 심실 세포들을 이제 활성화시키면서 심실도 탈분극을 시키게 됩니다. 그럴 때 저희가 이 피파는 여기 이렇게 심방이 탈분극되는 거, 여기 보이시는 이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이고, QRS파는 심실을 탈분극시키는 거, 여기 아래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저희가 여기서 QRS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한번 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Q파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히스색의 탈분극을 의미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거를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 이렇게 히스 속이 있죠. 히스 속을 이렇게 그려보면 뭐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생겼네요. 그럴 때 이거를 절반을 나뉜다고 했을 때, 이제 왼쪽은 이쪽 레프트 브랜치 쪽을 활성화시키고, 오른쪽은 또 이렇게 오른쪽을 활성화시킨다고 봤을 때, 이 레프트 쪽이 좀 더 빨리 움직이게 됩니다. 얘가 이제 라이트를 기다려주지 않고 자기가 먼저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 라이트 쪽에 있는 히스색 속에 이 심근 세포들이 전류가 좀 더 많겠죠. 그럴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저희가 전류가 오른쪽에 많기 때문에 전류의 흐름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쪽 방향으로 간다고 봤을 때, 저희가 리드 2의 방향에서는 이렇게 심장을 따라서 본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방향에 이제 역방향 차이가 있기 때문에 Q를 아주 작은 네거티브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알파의 경우에는 이제 심실의 탈분극, 그렇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의 탈분극을 다 같이 보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저희가 보면 심근 세포 자체가 레프트 쪽에 좀 더 많죠. 라이트보다. 라이트는 좀 약간 얄쌍한 느낌이 드는데 왼쪽은 좀 더 두꺼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플러스 전이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전류의 흐름을 이렇게 이쪽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이제 리드 2와 어느 정도 이렇게 맞는 벡터가 좀 비슷한 방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전이를 보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S파의 경우에는 이제 심실 벽의 탈분극을 의미하는데요. 이거는 이쪽 좀 약간 위쪽에 있는 곳까지 이제 전이들이 이렇게 가면서 이런 반대쪽 방향으로 탈분극이 일어나는 것은 이제 리드 2의 방향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이런 반대 마이너스 전이가 이제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T파의 경우에는 이제 심실의 재분극 방향을 여기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반대쪽으로 지금 가고 있죠.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 중에 이제 플러스 전이는 탈분극이 나에게 다가올 때 또는 재분극이 나에게 멀어질 때 발생한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분극이 나에게서 멀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T파는 양성을 보이게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보통 리드 2 기준에서 이렇게 심전도를 보기 때문에 PQRS, T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 좀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저희가 뭐 이런 PR 인터벌, ST 인터벌, 그리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RR 인터벌, 또 QT 인터벌 이런 게 있거든요. QT 인터벌.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후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가 프리코디얼 리드에서 측정을 했을 때 이런 V1부터 V6까지가 있는데, 이런 파형들이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R이 되게 높게 표시가 되는데 V1에서는 되게 좀 낮은 어떤 그래프가 보이고 이러기도 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리드 2 기준으로 보고 리드 2 심전도는 이렇게 생겼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심전도를 볼 때는요, 이런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을 보면서 심전도가 정상인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학생 때도 교수님한테 배울 때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하나 보는 것을 이제 실습 때 이제 교수님께서 직접 확인을 하셨고요. 그만큼 이렇게 순서대로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ST 세그먼트의 경우에는 좀 이런 심근경색과 연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머지 부분들 하나씩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다음에 하트레이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트레이트는 보통 문제에서는 이렇게 그냥 뭐 69회, 뭐 87회 이렇게 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EKG만 보고서도 하트레이트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사이에 작은 눈금 개수들을 세는 것인데요. 이런 알랄 인터벌 사이에 있는 눈금 개수를 좀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트레이트는 기본적으로 공식이 1500 나누기 작은 눈금의 수 또는 300 나누기 큰 눈금의 수거든요. 좀 이렇게 급박하다. 지금 내가 빨리 EKG 하트레이트를 확인해야겠다라고 했을 때는 아래쪽 그냥 큰 눈금 개수 예를 들어 이렇게 넓을 때는 이 사이에 3개가 있네 해서 300 나누기 3 하면 이제 100이잖아요. 뭐 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사이에 좁은 뭐 이제 눈금이 많을 때는 이 작은 눈금을 세 가지고 1500에서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리듬입니다. 리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랄 인터벌을 기준으로 보거든요. 알랄 인터벌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규칙적이냐 불규칙적이냐 이런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것을 두 번에 걸쳐서 보게 됩니다. 일단 정상인 것 또는 노멀 사이너스 리듬인 것은 레귤러리 레귤러라고 불러요. 이렇게 아래쪽에 첫 번째 EKG를 봤을 때 정말 규칙적으로 R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레귤러리 이레귤러예요. 이것은 이제 영어 그대로 좀 정상적인 것 같아 보이는데 비정상적인 게 몇 개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EKG를 볼게요. 알랄 인터벌이 좀 규칙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 보이다가도 중간에 뭔가 없어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없다가도 다시 규칙성을 유지하다가 또 다시 뭔가 빠지다가 이렇게 대부분은 규칙적이지만 몇 가지 빠진 부분들이 있는 느낌이 있을 때 레귤러리 이레귤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APC 이제 뭐 조기 심방 수축이라고도 하죠. 조기 심방 수축 그리고 조기 심실 수축 그리고 AV 블락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레귤러는 말 그대로 이레귤러하고 또 이레귤러하다. 그래서 대부분 그냥 비정상적인 알랄 인터벌을 보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맨 아래쪽 한번 그래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랄 인터벌 사이가 굉장히 뭐 정상이라고 볼 게 없어요. 도대체 어디가 정상 알랄 인터벌인지를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이제 비정상적인 알랄 인터벌을 보일 때를 이레귤러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에이트리얼 피브릴레이션 또는 심방세동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엑시스를 보게 됩니다. 엑시스는 저희가 y-엑시스, x-엑시스 이렇게 할 때처럼 이런 축을 의미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저희 심전도에서도 x축과 y축과 비슷한 개념이 존재를 합니다. 저희가 여기 보이시는 리드 1을 이제 x축이라고 부르고요. 리드 AVF 같은 경우에는 이걸 Y축이라고 부르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수학에서 쓰던 도형 같은 경우에는 위쪽이 Y축이었잖아요. 근데 반대쪽으로 ABF는 이런 마이너스 Y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상적으로 리드 2의 방향과 비슷하게 심장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엑시스의 경우에는 전류 흐름이 전체적으로 리드 2의 방향을 따르기 때문에 노멀 QRS 엑시스는 이쪽 플러스 둘 다 플러스 방향을 보일 때를 노멀 QRS 엑시스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약간 치우침이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왼쪽으로 치우쳐다 붙다고 생각해 볼게요. 눈이 여기 있을 때는 여기서 여기로 치우치는 게 좀 상대적으로 왼쪽이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레프트 쪽으로 디비에이션 된 거 또는 LAD라고 부르고요. 이런 것이 언제 발생하느냐? 전반적으로 왼쪽에 있는 전류가 많을 때 또는 오른쪽에 있는 전류가 감소할 때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왼쪽에 있는 전류가 증가할 때가 언제 있을까요? 레프트 벤트리큘러 하이퍼트로피 또는 왼쪽 심실 비대가 있겠죠. 그리고 라이트 쪽에 전도가 감소했을 때 언제가 있을까요? inferior MI
또는 이제 라이트 사이드 MI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라이트 쪽에 감소하기 때문에 LAD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레프트에 엔테리어 파시큘러 블록이 있다. 이거는 뭐 보고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는 반대쪽 라이트 쪽으로 이렇게 디비에이션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RAD라고 부르고 전반적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칠 때를 의미합니다. 언제가 있을까요? 라이트 쪽 전류가 많아질 때 또는 레프트 쪽 전류가 없어질 때를 의미를 하겠죠. 정확히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이트 벤트리큘러 하이퍼트로피가 있을 때 또는 엔테로레터럴 MI가 있을 때 이거는 이제 LAD 브랜치 쪽에 이제 MI가 생겼을 때 레프트 쪽에 이제 이런 전류가 줄어들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로닉 롱 디시즈라고 적혀 있어요. 이거는 뭐 좀 생소한데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좀 약간 렁 쪽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곧바로 펄모너리 아터리 쪽에 문제를 생기게 하겠죠. 저류가 생긴다든지. 그렇다면 이어서 이 영향을 받는 부위가 RV입니다. 좀 이렇게 피가 원래는 이 방향으로 흐르는데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그 전 거에 문제가 생기고 또 그 전 거에 문제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라이트 하트 쪽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라이트 쪽에 RVH가 생기거나 이럴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좀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노스웨스트 엑시스 디비에이션 또는 익스트림 엑시스 디비에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신호가 완전히 180도 정반대로 이렇게 치우칠 때를 의미를 합니다. 둘 다 마이너스 값을 보이겠죠. 리드 1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AVF라든지 제가 이 개념을 여기다 적어놓지 않았네요. 저희가 정상일 때는 리드 1이랑 AVF가 둘 다 양성을 보이고 레프트 엑시스 데비에이션의 경우에는 리드 1은 양성인데 AVF는 음성을 보이고 그리고 라이트 엑시스 데비에이션은 리드 1은 마이너스 AVF는 플러스를 보이고 노스 엑시스 데비에이션은 둘 다 마이너스 값을 보이게 됩니다. 이게 언제 보이느냐? 리드 말 포지션 이거는 이제 저희가 뭐 인턴 잡 할 때 리드 이제 잘못 끼웠을 때 이런 엑시스 데비에이션이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아티피셜 카디아 페이싱 저희가 기계 같은 걸 이용해서 이제 심장 박동 이제 일으키게 할 때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또는 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가 있을 때 이건 워낙에 심장 이 전위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 잘 모르잖아요. 너무 빨리 자근자근 뛰기 때문에 그럴 때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아트로제닉 코스와 관련이 있다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왜냐면 이 앞에 쪽 두 개가 의학적 장비를 이용할 테니까. 네. 다음에는 P 웨이브입니다. 저희가 이제 웨이브를 하나씩 보게 될 건데요. P파는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심방의 상태를 잘 반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뭐 이런 노멀 P 웨이브를 가로 3칸 이내 또는 세로를 2.5mm 이내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3칸 정도 이내 이런 게 발생해야 되고 발생 높이가 약간 0.25보다 낮아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이런 RA와 LA가 순서대로 뛰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희가 앞에서 SA 노드가 이렇게 있다고 했었죠. SA 노드는 심장의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오른쪽이 활성화되고 다음에 왼쪽으로 넘어가는 느낌이겠죠. 그런 것처럼 RA가 먼저 활성화 탈분국되어 이렇게 그래프를 하나 그리고 레프트가 활성화되면서 하나 그리고요. 이거를 시그마 합을 구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하나의 큰 P 웨이브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리드 2의 개념이고요. V1에서는 LA가 좀 반대 방향일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가 프리코디얼 리드 V1은 좀 약간 오른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레프트 쪽으로 넘어가는 것은 당연히 이제 좀 반대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V1에서의 리드 LA는 이렇게 음성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앱노멀한 P 웨이브를 보일 때가 있어요. 첫 번째로 라이트 에이트리얼 인러지먼트 또는 우심방 비대가 있습니다. 이런 우심방 비대가 일어나게 된다면 이게 좀 더 뭐 커지겠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시그마합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이런 것을 이제 단복 낙타가 혹이 하나밖에 없는 거, 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굉장히 높은 P 웨이브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V1의 경우에는 이렇게 RA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커지고 LA는 그대로고 이런 식으로 형성된다는 것만 알면 되실 것 같아요. 대표적인 질환은 만성폐 질환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거 거기에서도 이런 라이트 쪽이 이제 활성화됐을 때 라이트 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발생한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라이트 쪽이 치우치는 이게 이제 폐질환에서 흔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레프트 에이트리얼 인러지먼트가 있죠. 레프트 에이트리얼 인러지먼트를 보면 이제 좌심방 비대라고도 부르고요. 좌심방이 비대된다면 이렇게 시그마합을 구했을 때 이런 이제 쌍봉나타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쌍봉나타를 형성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M자로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M자. 그리고 V1의 경우에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낮아지는 게 좀 더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깊은 구덩이가 형성이 됩니다. 대표적인 질환은 이렇게 승모판 질환, 대표적으로 MS가 있죠. MS의 경우에는 이제 그림을 또 그려보면 이렇게 판막이 이렇게 있는데 이 판막이 좀 공간이 좁아진 거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혈류가 잘 안 내려가겠죠. 그럴 경우는 당연히 이 레프트 에이트리엄이 점점 더 크기가 커질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M자를 형성을 한다. 그래서 마이트럴 스테노시스의 M이 이런 M 모양을 형성한다. 이렇게 M 모양이잖아요, 이게. 저는 그렇게 외웠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는 QRS 웨이브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QRS는 심실의 상태를 잘 반영한다 했었죠. 저희가 이제 프리코디얼 리드를 위주로 이런 QRS 상태 좀 확인해 보게 되는데 저희가 이런 V1이나 V2 같은 경우에는 이런 라이트 쪽을 잘 반영을 하고 좀 더 나아가서 V5나 V6 같은 경우는 LV 쪽 상황을 잘 반영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QRS를 설명드릴 때 이런 일련의 탈분급되는 과정을 설명을 드렸어요. 탈분급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먼저 심방에서 SA 노드를 통해서 이제 라이트 에이트링이 활성화된다면 1번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거는 V1과 V5 입장에서 봤을 때 둘 다 자신이 이런 활성화되는 부분과 좀 이렇게 같은 이런 쪽으로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플러스 방향을 그리게 되고요. LA가 전도되는 것은 이제 레프트에서 라이트에서 레프트 쪽으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V1의 입장에서는 반대되는 방향, 그래서 마이너스를 형성을 하고 V5의 경우에는 이것이 다가오는 방향이기 때문에 양성을 형성하게 됩니다. 앞에서 이 1, 2번 이거는 이제 그 앞에서 보여드렸죠.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중요한 게 이 히스색 전도입니다. 히스색 전도의 경우에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런 레프트 쪽에 있는 것들이 먼저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라이트에 많고 이렇기 때문에 전류가 이런 레프트에서 라이트 쪽으로 가는 느낌으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V1에서 본다면 V1에서는 이것이 다가오는 방향이에요. 이 3번이. 그렇기 때문에 양성을 형성하고 이걸 알파라고 부릅니다. V5의 경우에는 이것이 자신이 확인하는 부분과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이거를 마이너스 파인 Q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네, Q파. 다음에는 심실 안쪽이 탈분급됐을 때를 한번 볼게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레프트 쪽이 좀 더 심근세포가 많기 때문에 전반적인 방향은 이런 라이트에서 레프트 방향으로 향하는 느낌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V1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마이너스를 형성을 하게 되고 이거는 라지 S로 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V5의 경우에는 반대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방향이기 때문에 플러스인 플러스 알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심실 바깥쪽이 탈분극이 일어났을 때는 이런 앞서 설명드린 거랑 비슷하게 이런 리드 2와 반대되는 방향이고 V5의 입장에서도 자신과 반대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거는 마이너스 파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V5는 사실 어느 정도 리드 2랑 좀 비슷한 면을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더 이제 살펴보면 이렇게 각각의 V1부터 V6까지 이런 QRS 웨이브를 형성한다. 근데 이 QRS 웨이브들을 모두 다 나열을 해봤는데 이렇게 좀 올라갔다가 V5의 최종성을 찍고 V6에서 약간 내려가는 경향을 보여요. 이게 이제 R 웨이브의 프로그레션이라고 부르는데 저희가 여기서 생긴 R이랑 여기서 생긴 건 사실 R이랑 좀 다르잖아요.
여기서는 스몰 R이라 있고 여기서는 라지 R이라 있었는데, 앞으로 다시 돌아가면 V1의 경우에는 알파가 히스색 전도, 거기에서 나오는 상대적인 이런 전위차 때문에 발생하는 전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V5는 심실 탈분극에서 발생하는 알파를 확인하기 때문에 V1에서 V5로 넘어갈수록 점점 더 여기서는 오른쪽 개념, 여기서는 왼쪽 개념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점점 왼쪽과 닮아가면서 이런 알파가 상승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알파와 에스파가 V1에서는 당연히 에스파가 더 컸지만, 이게 갈수록 이제 이 V3에서는 위아래가 좀 같아 보여요. 알파와 에스파가. 이런 것을 이제 이행 때 이런 트랜지셔널 존이라고 부릅니다. 이 정상인에서는 이 이행 때가 V3나 V4 정도에서 보여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MI 같은 것이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이 R-웨이브 프로그레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특정 부분에서 이렇게 R-웨이브가 이렇게 감소하는 것을 보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QRS도 이런 앱노멜리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앱노멜리티가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사실 지금 뭐 WPW 자세하게 설명드리거나 뭐 RBB 이런 거 자세히 설명드려도 잘 이해가 안 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부정맥이나 이런 데서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배운 내용들만으로도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 하이퍼트로피에 대한 내용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벤트리큘러 하이퍼트로피는 총 두 종류가 있어요. 라이트 벤트리큘러랑 레프트 벤트리큘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라이트 벤트리큘러 하이퍼트로피를 먼저 보면, 저희가 보통 심근이 앞에서 보셨지만 좀 약간 이렇게 왼쪽이 좀 더 커진 느낌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라이트 벤트리큘러 하이퍼트로피가 보였을 때는 좀 더 오른쪽이 커 보이고, 그에 따라서 오른쪽에 상대적으로 이런 전류가 절대적으로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V1의 입장에서는 이런 R 웨이브가 좀 상대적으로 커지겠죠.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 히스세 설명드렸고, 뭐 거기서 내려오는 전도가 많다, 이렇게 더 많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좀 더 상대적으로 이 양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R 웨이브도 그만큼 좀 더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앞에서 트랜지셔널 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트랜지셔널 존이 정상인에서는 V3나 V4에서 발생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어떠신가요? 지금 V4까지 왔는데도 위아래가 같은 게 없어요. 한마디로 더 뒤로 왔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이제 오른쪽 쪽으로 좀 치우친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레프트 벤트리큘러 하이퍼트로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프트 벤트리큘러 하이퍼트로피는 이미 왼쪽에 심근 세포가 더 절대적으로 오른쪽보다 많았는데 더 많이 늘어난 거죠. 그렇다면 왼쪽에 있는 프리코디얼 리드의 입장에서 봤을 땐 자기네들 R 웨이브가 훨씬 더 증가를 할 겁니다. 네, 자기네들 라지 알파가 훨씬 더 증가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V1에서는 이런 라이트 벤트리큘러 하이퍼트로피일 때 V1이 증가하고, 레프트일 때는 V6나 V5가 증가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QRS를 끝내고요. 이제 T웨이브랑 U웨이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웨이브의 경우에는 칼슘이랑 정 연관성이 높습니다. 칼슘은 저희가 보통 이제 3.5에서 5 정도다,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이퍼칼륨이야, 그러니까 5보다 훨씬 더 높을 때 칼륨이, 그럴 때 이제 톨 T웨이브, 이렇게 갈수록 T웨이브가 점점 더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런 것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로우 T웨이브의 경우에는 이제 점점 칼륨이 줄어들 때, 하이포칼레미아가 있을 때 이렇게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뒤에 이런 그래프가 하나 더 생기잖아요. 여기는 이제 이 웨이브가 없는데 여기서는 생기고 여기서도 생기고, 이것이 바로 U웨이브입니다. U웨이브가 이어서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버티드 T웨이브가 있어요. 이스케미아가 발생한 초기에 인버티드 T웨이브가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벤트리큘러 하이퍼트로피 또는 뭐 이제 HCMP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인버티드 T웨이브가 발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거 두 개와 관련해서 T웨이브는 K 플러스를 담는 텐트이다. 이 텐트처럼 이렇게 삼각형 모양인데, 이 안쪽에 K가 이제 더 많이 모이게 되면 이 텐트 크기가 커지겠죠. 반대로 이렇게 바깥으로 이제 K가 나가면 점점 텐트는 줄어들고, 오히려 이제 텐트가 줄어드니까 옆에 있는 U 웨이브로 이제 옮겨진다,
이렇게 뭐 생각하라고 KLM에는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는 QT 인터벌 보도록 하겠습니다. QT 인터벌은 저희가 QTC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이건 이제 코렉티드 QT인데 QT를 보정한 값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정상인에서는 QT 인터벌이 뭐 460ms 미만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한데요. 이거는 사실 뭐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롱 QT 인터벌이 더 중요하거든요. 롱 QT 인터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사대빵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간단하게 왜 그런지를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보통 이제 탈분극이 일어나고 재분극이 일어나는 게 다음 PA를 형성시키고 이런 것에 중요한데, 재분극이 안 일어나면 이렇게 좀 QT 인터벌이 늘어나게 되면 그 사이에 전극 신호가 조금 오더라도 다시 액티베이션이 되고, 이런 것이 반복될 때는 심장이 자기만의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막 뛸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토사대빵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대략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롱 큐티일 때는 토사대빵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기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롱 큐티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선천적으로 큐티가 긴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 좀 나중에 후천적인 원인으로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해질 불균형이 있고요. 하이포칼레미아, 하이포마그네세미아, 하이포칼세미아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전해질이 전부 다 감소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이포칼레미아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섬액성 부종맥에서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제 약물도 이제 여러 가지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항부정맥제 클래스 1A와 3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롱큐티를 어떻게 알아보느냐, 사실 뭐 앞서서 뭐 이런 것들 외울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알랄 인터벌을 먼저 확인을 해보세요. 알랄 인터벌을 확인해보고 사이에 중점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중점을 만들면 여기가 이제 Q고 여기가 이제 T잖아요. T의 끝점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T가 끝난 지점이 이 중점을 넘어선다, 약간 이렇게 넘어서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좀 이제 이런 롱큐티 신드롬이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숏큐티 인터벌은 언제 생기느냐, 대표적으로 여기랑은 정반대인 하이퍼칼세미아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디지탈리스 과용량 복용했을 때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그 이유는 심근세포 내에 이런 칼슘 농도가 증가를 하게 되죠, 약물 기전에 의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숏큐티 더블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뭐 칼륨은 이제 T웨이브랑 비례를 했었는데, 칼슘은 반대로 반비례하는 관계라고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심전도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른 이미징 같은 경우에는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